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역시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 공제 조정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행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 그리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이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 그리고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가 되는데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 축소가 됩니다. 현행 내용 중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66만원에서 5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그리고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66만원에서 5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을 받지만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풀어보면 우리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구하는 방식이 맥스입니다. 둘 중 큰 금액인데 5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액에 2분의 1을 곱한 그 금액을 차감을 한 금액과 20만원 중 둘 중 큰 금액을 우리가 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을 하는데 구해보면 여러분 2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행 이제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50만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를 때는 2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현행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급액이 10% 상향 조정됩니다. 네 번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12%에서 15%로 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이 되고요. 총급여 이제 5,500만원 초과 그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10%에서 12%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입니다. 주택임차 자금, 전세월금이라든가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그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는데 현행 연 300만원에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에 대한 연장 내용인데요.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관리 용역은 지역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사이에 실시 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 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교육비, 양육비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공제 대상에 본인인 경우에는 대학원 학비,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그리고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에 대해서, 초중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대학 입학 전형료 그리고 수능 응시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폐지가 됩니다. 즉 영유아용 기저귀나 분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자녀 가구라 그러는데, 이러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면제 연 300만 원을 연이고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그 공제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실 내용이죠?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을 하고 추가공제에 대해서 항목별 한도를 통합을 해서 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현행은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30%, 그리고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해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40%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을 받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올해 하반기죠. 12월 31일까지 그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율을 인정을 해주고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해서 30% 공제율을 적용한 그 내용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현행 내용에 따르면 현행에는 급여 수준 항목별로 차등을 두어서 우리가 적용을 했잖아요.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 한도가 이제 뭐 300, 250, 200 이렇게, 그리고 추가 공제 한도가 100, 100, 100, 그리고 도서 공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못 받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행 공제 한도에 대한 내용이 통합 단순화됩니다. 좀 더 보시면은, 자, 기본 공제 한도가요 7천만 원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 7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00, 그리고 추가 공제 한도도 단순화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총급여 이제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나눈 내용을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 추가 공제에 대해서 30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입니다. 도서, 공연은 안 됩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굉장히 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째 사항입니다.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8번째 사항은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됐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이 납입 한도가 상향이 조정되는데,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고요. 퇴직연금을 포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추가 납입 확대에 따른 그 혜택도 있는데요. 1주택 고령 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작은 주택으로 옮겼을 때 그 차익에 대해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제 1억 원을 한도로 추가 납입에 대한 그 사항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현행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을 해서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400만원,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포함을 했을 땐 700만원, 400만원이 플러스 돼서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그리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600만원,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을 이렇게 납입 한도를 이제 해서 세액공제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700만원,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만 인정을 했고, 세액공제를 역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리고 5,500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여러분 나이에 대한 요건입니다.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이게 규정이 없어져 가지고 통폐합되어 가지고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퇴직연금을 포함을 했을 때는 300만 원이 플러스 돼서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율도 5,5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5%,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 12%에 해당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추가 납입 항목 신설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1주택 고령 가구, 즉 부부 중에 한 사람 60세 이상인 그런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 즉 다운사이징입니다. 가구가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그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사한 경우에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입을 하는 그 추가 납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9번째 사항,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입니다. 이제 퇴직자에 대한 그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 공제를 확대해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퇴직금 5천만 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그리고 20년 근속 시에는 약 100% 정도 경감된다는 내용입니다. 10번째 사항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그러니까 21년까지 적용했던 것을 22년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1번째 사항입니다.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내 청년의 그 연령 범위를요, 15세에서 29세인 경우 우리가 현행 이제 조특법상 그 청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사항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농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는데요. 영농, 영업이용 경감류에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3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는데, 역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기한이 연장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간이가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역시 연장 3년간 연장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세액 감면이 연장이 되는데요. 현행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해서 감면율이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이제 적용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적용 기한이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취약계층 그리고 서민을 위한 조세 지원에 대한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